올림픽대로로 출퇴근하다 보면 보이는 아파트들 기억하시나요? 신축 아파트야 비싼 건 알겠는데 압구정 현대, 한양 같은 40년이 훌쩍 넘은 건물들이 평당 1억이 넘습니다. 아니 분명 2주 전 발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서 올해 역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헌데 이 아파트들은 오히려 이를 비웃듯 신고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이 아파트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부동산 중에 특히 아파트를 대변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사람들 간의 거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즉, 대중이 판단한 것이란 겁니다. 특정 누군가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싸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부동산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란 거냐? 맞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겁니다. 재수없게 들리시겠지만 그것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인 우리가 평당이 1억이 넘는 집을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차선책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들의 요소, 즉 장점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접근 가능한 가격의 아파트들 중 그 장점이 비슷하게 있는 녀석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장점들은 대중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좋다고 느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나중에 팔아야 하니까. 아니, 더 비싸게 팔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상에 나오는 좋은 아파트들의 기준, 장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아파트 선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 키워드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브랜드, 대단지, 학군, 용적률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이라면 바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직장 생활에 치여 이제야 부동산 공부에 입문하신 분들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힘들게 1, 2억 모아서 전월세 탈출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게 정확하게 설명이 힘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이 키워드들을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입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을 주목하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에 우리나라 일자리 중 50%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나 서울 강남 3구에 30%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남이 왜 비싼지 바로 이해가 가시죠? 물건은 한정적인데 사람이 몰리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우리는 강남 아파트 살 돈이 없죠. 그럼 강남 출퇴근을 빨리 할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수도권은 지하철이 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 강남 3구로 가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좋은 걸 누가 모르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미 지하철 역세권으로 형성된 곳은 비싼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형성된 역세권이 아닌 3호선, 7호선, 9호선이 연장되는 곳의 역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펴보십시오. 특히 3호선이 연장되는 파주 운정지구, 7호선이 연장되는 양주의 옥정지구, 9호선이 연장되는 하남의 교산지구, 여기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지금이야 파주 운정지구는 GTX-A가 열린다고 해서 이미 가격이 올라 있긴 합니다. 허나 그 외 지역은 아직 시세 반영이 되질 않아 잘 찾아보신다면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5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주목하자입니다. 지금 자료로 보시는 이 브랜드들 다들 아실 겁니다. 헌데 그냥 집이나 잘 지으면 되지 브랜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냥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거주는 물론 10년 뒤 가격 상승도 될 집을 보자는 겁니다. 혼자 살 때야 중저가 브랜드건 지방 건설사 브랜드건 상관이 없습니다. 헌데 우리처럼 가족이 생겨 내 집 팔고 이사 갈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이 가격 상승력과 팔리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요.
특히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아파트 가격 방어가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네이버 부동산을 키셔서 내 동네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아실 겁니다. 평수가 같은데 브랜드라서 적게는 500, 많게는 5천만 원 이상도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를 보자입니다. 대단지가 왜 중요할까요? 대단지의 힘은 말 그대로 사람 수가 많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복구든 수습이든 선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관리비, 각종 편의시설 운용에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도색 작업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100세대 미만의 한두 동짜리 아파트보다 1000세대 이상의 대형 단지 아파트의 세대별 분담금이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새로 도서관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대단지 쪽, 즉 사람이 많은 곳 위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나홀로 아파트는 보지 말라는 거냐? 또 그건 아니죠. 무조건 나홀로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케바케죠. 때에 따라 대단지 옆 나홀로 아파트 가격이 1억 이상씩 싼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나홀로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을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대단지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니까요. 그 기회를 틈타 쌀 때 나홀로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헌데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비교 평가를 좀 해야 하니까요. 그냥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웬만하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가자입니다. 학군은 우리가 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다 커서 상관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학군이 좋다는 사실 하나로 그냥 2, 3천만 원 가격이 더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너무 돈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이 곧 돈인 시대이다 보니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의 기름 뉴타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한 세상과 레미안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매가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죠? 연식, 평수, 위치 거의 동일합니다. 헌데 이 작은 도로를 두고 성북구와 강북구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레미안은 바로 옆 기름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길을 건너서 송천초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란 게 이 모든 걸 포함한 겁니다. 초등학교야 그렇다 치더라도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배정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더욱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데 반대로 학군이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 여기는 학군이 다르니 옆에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은 아닌 것 같다. 1, 2천 더 깎자 라는 협상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협상은 논리 싸움입니다. 모든 건 관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용적률 낮은 아파트를 보자입니다. 용적률이 뭘까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그냥 몇 층 지을 수 있느냐입니다. 뭐 땅이 있다고 아파트를 무한정 높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각기 땅마다 지정된 종이 있고 이에 따라 면적의 200%에서 300%까지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쉽게 3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종은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가 이게 낮으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헌데 용적률이 152%네요. 그럼 재건축을 하면 300%로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순히 말해서 2배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층고 제한 때문에 무한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단순히 봤을 때 현재 1300세대의 아파트인데 재건축을 하면 2500세대까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가 세대가 많으면 뭐가 좋을까요? 기존에 살던 분들이 낼 신축공사 부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오히려 돈을 받고 재건축이 진행될 구조입니다. 돈도 벌고 새집도 받고 이래서 재건축 재개발되는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복잡해서 나 용적률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땅 종별 한번 딱 보시고요. 용적률 낮은 것, 그것부터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좋은 아파트의 5가지 요소들을 알아보았는데요. 키워드들로만 보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중요한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게 거래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 서울 올라와 터무니없는 아파트 가격에 좌절했습니다. 헌데 부동산 공부를 하고 왜 이 가격이 형성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제가 말하는 게 가격이 현재 싸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비싼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어떤 지역은 그 조건이 있는데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곳도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즉, 공부가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이 찍어주는 곳에 영끌해서 묻지마식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실거주는 당연하고 투자를 할 때도 스스로 공부해서 도출해낸 내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출을 왜 받는지,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배우시게 되실 겁니다. 사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청약, 일반 매매, 경매, 재건축, 재개발 같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경매 어떠신가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저 집 사는 방식이니까요. 특히나 경매는 어려운 게 아니라 법적 테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가장 안전한 매입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즘 경매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매가 무엇인지 찍먹이라도 해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 한번 해주세요. 무료로 경매 용어 리스트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맛만 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업데이트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실전 꿀팁 알림이 리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